안녕하세요. 피싱로 99.9의 박기현입니다. 네, 저는 오늘 또 스튜디오, 펠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심화학습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웜채비 3대장 중에 하나인 넷꼬리그입니다. 웜채비 3대장이라고 한다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리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드랍샷, 그리고 아마 이 넷꼬리그입니다. 이 넷꼬리그는 정말 많은 매니아들도 있는데 그만큼 위력적이라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데, 과연 넷꼬리그를 어떻게 하면 얕은 곳, 깊은 곳, 그리고 계절과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넷꼬리그는 이름이 특이하죠. 넷꼬. 이 어원이 딱 넷꼬리그는 정해져 있습니다. 텍사스 리그는 누가 만들었나, 언제 만들었나, 드랍샷은 누가 만들었나, 언제 만들었나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넷꼬리그는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채비입니다. 일본의 무라카미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우리가 넷꼬라는 단어를 번역을 해본다면 고양이로 나옵니다, 대부분. 네, 고양이로 나오는데, 일본 사람들도 웃긴 건 이 넷꼬를 고양이로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고양이 꼬리가 움직이듯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데, 아닙니다. 이 넷꼬 리그를 만든 사람이 정확하게 자기 만든 조구업체 홈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넷꼬 리그 어원에 대해서 만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넷꼬 속이 뿌리 뽑다 해서 유래된 겁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분명히. 즉, 워낙에 잘 잡히기 때문에 어떠한 에어리어에서 베스를 그냥 다 잡아낸다, 다 뽑아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꼬 리그는 일단은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채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름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 넷꼬 리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채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프리리그도 최근에 만들어져서 이제 외국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넷꼬 리그도 최근에 만들어져서 일본에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미국 거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히트하고, 이름도 그냥 넷꼬, 일본말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사용하는 채비가 스트레이트 웜이 일단 필요하고요. 이 스트레이트 웜을 세로로, 횡으로 움직인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낸 게 이 넷꼬 리그입니다. 이 스트레이트 웜의 보통 텍사스 리그나 드랍샷이나 프리리그나 바닥을 찍을 때 싱커에 의해서 바닥을 찍고 물속에서 테일 액션이 나오게끔 호핑, 드래깅, 이게 가장 일반적인 액션 모습이죠. 근데 넷꼬 리그는 다릅니다. 아예 다른 액션이에요. 이런 텍사스 리그나 프리리그가 또 폴링할 때도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나 꼬리가 떨리면서 떨어지는 거에 반면, 넷꼬 리그는 아예 다른 액션, 일자 액션입니다. 폴링할 때도 이런 액션이고, 움직일 때도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사실 그렇게 움직이는 웜 채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굉장히 긴 테일 웜이 물속에서 플로팅 성향을 띄어서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은 가끔씩 있었지만, 완전히 일자로 해서 움직임도 활이 이렇게 튕기듯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채비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넷꼬 리그에 대해서 거의 모르시는 분들 대해서 처음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삽입 싱커, 그리고 스트레이트 웜, 그리고 조그마한 드랍샷 바늘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넷꼬 전용 리그도 나오지만 처음 나올 때는 드랍샷 바늘이었습니다. 싱커를 머리에 꿰고 안 빠지게끔
단단하게 고정을 시킵니다. 이렇게 싱커가 아래를 보고 바늘을 횡이든 종이든 끼우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도 잘 터지니까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고무링을 많이 끼웁니다. 네. 고무링을 끼운 다음에 움직이고자 하는 곳으로 바늘 방향이 가게끔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끔 바닥을 탁탁탁 찍고 활처럼 움직이게끔 하는 게 바로 이 네코리그의 모습입니다. 자, 이 네코리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어디서? 대형 댐에서 직벽 공략할 때, 직벽 공략할 때 정말로 많은 사랑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로 떨어지는 이 폴링 액션이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강력하고, 거기서 횡으로 액션을 줬을 때 튕기면서 나풀거리면서 내려가는 이 액션, 그리고 생각보다 바늘도 많이 크지 않아서 싱커도 박혀 있기 때문에 걸림이 잘 없어 가지고 굉장한 인기를 얻었었죠. 지금도 역시 인기가 좋고요. 저도 직벽이나 경사진 곳에서는 네코리그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코리그 주 액션 주는 방법은 어떻게 주는 것인가? 일단은 이 액션을 주기 전에 이 바늘이 들어가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이 바늘이 스트레이트 웜의 중앙으로 위치하게끔 할 것인가, 아니면 아래쪽으로 위치하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액션이 다릅니다. 좀 더 화려한, 바닥에서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는 푹을 좀 더 아래쪽에 달아야 됩니다. 이 고무링을 끼웠을 때는 약 한 이 정도 위치, 이 정도 위치에 바늘이 들어가면 이 윗부분이 굉장히 액션이 화려해집니다. 그런데 나는 화려한 것보다는 약간 스탠다드 하면서도 이 웜 전체가 휘어지는 액션을 가지고 싶다 할 때는 웜이 중앙으로, 아니 훅이 중앙에 끼워집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반등분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그 사용하고자 하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웜을 써야 네코리그는 조금이라도 유리할까? 제가 쓰는 웜이 과연 뭘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웜은 일자로 뻗어 있는 스트레이트 기본적인 웜과, 그리고 끝이 약간 이렇게 굽어져 있는 웜, 스트레이트형 웜을 추천을 드립니다. 길이는 약 한 5.5인치에서 6인치 사이쯤, 그쯤 되는데, 일단 이 일자로 그냥 뻗은 거는 봤을 때 그냥 일자로 뻗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게 단면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둥글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늘을 꽂고 액션을 줬을 때 부르르 하면서 떨리는 느낌이 나요. 그 부르르 떨렸다가 내려갈 때, 그때 액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스탠다드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 떨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자로 뻗은 스트레이트 웜을 사용해서 네코리그를 사용하고 싶다 할 때는 단면을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된 단면을 추천드리고, 반면에 나는 그런 부르르한 떨리는 액션보다는 꼬리가 굉장히 하늘하늘 거리는 그런 액션을 좀 추구한다, 화려하게 가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 끝이 굽어 있거나 또는 이 끝이 컬리테일로 되어 있는 웜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물속에서 액션을 줄 때 굉장히 화려하게 나와요. 폴링할 때도
더욱 화력이 나오죠. 다만 그 꼬리 때문에 조금 폴링이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네코리그 싱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나옵니다만 저는 텅스텐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작으면서 잘 걸리지도 않고 밀도도 높기 때문에 바닥을 탐지할 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지금 제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돌기가 나 있어 가지고 꽂았을 때 거의 빠지지 않는 그러한 그 특징이 있고요. 최근에는 굉장히 작지만 이렇게 네일 싱커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스크류 모양, 스크류로 해서 빠지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싱커가 굉장히 다양한 게 나오지만 캐스팅을 하면 좀 강하게 캐스팅을 하면 빠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마 이 빠지지 않는 모습처럼 성형이 돼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운샵 바늘이 사용이 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네코리그 전용 훅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일단은 걸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포인트를 웜 속으로 숨겨서 사용하는 그런 훅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면서 가장 입걸림도 잘 되고 네코리그 액션이 가장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은 이 바늘을 그대로 꿰서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네코리그의 부속품 중에 하나가 또 링이죠. 링은 일단은 원래 없는 게 정석입니다만은 링을 함으로써 조금 오래 쓸 수 있고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대부분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링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까만색 고무링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링에서 이제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크로스오버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링들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통적인 네코 액션으로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서 이렇게 액션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도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바늘을 옆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와키 스타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상황에 맞춰서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아이디어 작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네코리그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로드가 B3에서 나오는 682 라이트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제가 기본적으로 쓰는 5인치가 넘어가는 네코리그는 이 로드를 거의 다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보다 작은 어떤 4인치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울트라 라이트, 672 울트라 라이트로 사용을 하는 걸 많이 보여드렸지만, 실제적으로 5인치가 넘어가면서 싱커 무게가 16분의 1온스가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그 울트라 라이트보다는 이 라이트가 훨씬 더 운용을 하기가 좋습니다. 반발력도 상당히 좋고 라이트라고는 하지만 허리 힘은 미디움 라이트가 되는 그런 로드입니다. 그리고 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500번을 쓰고 있고, 라인은 카본 5에서 6파운드 정도를 쓰기 때문에 거친 곳에서는 좀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그리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는 대부분 이 로드 채비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네코리그는 스피닝만 써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이트 피네스 채비를 통해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고, 헤비 네코리그라고 해서 조금 평상시에 사용하는 것보다 무겁고 크게 사용을 하시면 캐스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이 헤비 네코리그 같은 경우에는 싱커를 굉장히 무겁게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캐스팅도 잘 되고, 특히 베스 사이즈가 좀 큰 곳, 그러니까 6파운드나 5파운드가 터질 것 같은 불안한 곳이, 그런 곳에서는 사용을 하시면 괜찮은
조과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특히 이 싱커가 7g이 넘어가게 되면 이 스크류에 의해서 꽂혀진 게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스크류를 사용하는 스크류보다 좀 더 크고 튼튼한 걸 가지고 좀 오랫동안 꿰어서 사용을 해야 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능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네코리그죠. 자, 제가 좋아하는 네코리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네코리그가 다른 뭐 프리리그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주관적인 내용이 개입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속품들이 많아요. 고무링도 있어야 되고, 바늘도 다르고, 그리고 싱커도 있어야 되고, 이 모양이 또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개개인이 생각하는 네코리그가 다 달라요. 무게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폴링 속도도 다르고, 액션도 다 다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그게 네코리그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코리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설명대로 한번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있고 생각보다 호기심이 많이 가는 연구 대상이 되는 재미있는 루어가 될 겁니다.